자, 정부가 이제라도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돌아선 건 반가운데 보신 것처럼 실현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러다가 정권 끝나고 나면 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무작정 반길 일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어쨌든 저희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쭉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반가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건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 주택 83만 호를 어디에 짓고 언제 입주하느냐겠죠. 그런데 정부는 2025년까지 주택 부지 공급이 목표라고 했지 주택 공급이 목표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택 부지 공급이라고 한 것 여기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부지 확보는 전체 사업에서 중간 단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역세권, 준공업, 저층 지역을 개발해서 19만여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을 제안해야 하고 그 뒤 5단계를 거쳐 공공기관이 이 부지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승인한 뒤 착공을 거쳐서 최종 입주를 하게 되죠. 정부는 사업 제안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4년에서 5년 이내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부지 확보에만 최대 4년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과연 5년 내에 마칠 수 있을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전국적으로 사업지를 많이 발굴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업지들이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무리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타임 스케줄의 현실성이 의심된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3만 호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집을 어디다 지을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일부 지역의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공급 지역을 발표하면 시장이 과열될 것이란 게 오늘 국토부 차관의 설명이죠. 시장 과열 때문에 입지를 밝히지 못하겠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네요. 자, 그런데 공터가 아니라 땅 주인이 있는 곳에다 집을 짓겠다. 이 생각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설득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난관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 공공주도로 하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런데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개발 이익을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은 불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발 이익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공공이 가져가게 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이 정부 들어서 그동안 공급 대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너무 거세게 나오니까 서둘러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윤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다 믿긴 어렵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